오늘 오후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의 토론 어떤 분위기일 건가를 짐작하는 면에서도 첫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는 아주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민주당의 원팀이냐, 역선택을 노리고 너무 친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정책 면에서는 무난했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또 해명을 잘 하면서 순발력을 보였다, 이런 평가고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난했다,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 버튼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다른 후보들, 특히 원희룡이나 하태경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집중된 것은 민주당과 원팀이냐, 넥타이는 왜 파란색이냐, 그 이야기는 또 상징적인 것이라고 두고요. 왜 민주당과 원팀처럼 행동하느냐, 역선택을 노리고 너무 친여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친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조국 수사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조국 수사가 가족 전체를 도륙내는 과잉 수사였다 라고 하는 지적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가족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조국에게만 수사를 집중하고 감옥에 간다면 조국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곧바로 받아서 하태경 후보가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잘못을 했으면 그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렇게 대받아치자 응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8명의 토론자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낙제점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토론을 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홍준표 후보가 낙제점인 데는 토론을 잘하고 남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유권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홍준표 후보도 알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포용력 있게 온화한 쪽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려던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자신에 대한 공격에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친여적인 선거운동 행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역선택을 노리고 한 행태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궁색했을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가장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유승민 후보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질문을 많이 했지만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데는 역시 실패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토론 자체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뭔 이야기를 했는지 지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대신 오늘 토론회에서 유승민은 다른 후보들을 좀 깔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전문가라는 걸 과시하는 듯한 이런 자세를 보이면서 너무 건방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은 망친 토론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정책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부드럽고 자신감 있지는 못했지만 무난한 정도였다라고 보이지만 자신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 많은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1위 후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순발력 있고 자신감 있게 자신이 방어에 나서서 토론에 굉장히 강하다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토론이 거듭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굉장히 강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변가죠. 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또 편하게 얘기도 하고 소탈한 성격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몇 번의 말 실수로 굉장히 말을 조심하게 되면서 토론에 약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토론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26건이나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대선 국면에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생각이냐, 핵심을 찌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26건 이상의 수사와 조사를 당했다.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지금 나온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지난 3년 동안 여야로부터 모두 검증을 당했다.
특별하게 문제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질문이 무색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기도 했습니다. 또 특이할 점은 그 박지원 게이트와 관련해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거기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제3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발 조치도 하고 그런 주장을 했죠. 수사를 하면서 박지원과 조성은 외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밝혀달라.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특정 캠프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증거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런 고발을 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렇게 따지자 윤석열 후보가 곧바로 되받았습니다. 어느 캠프를 지정한 적도 없고 누군지 특정한 적도 없다. 제3자가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역공을 가합니다. 이 대목에서.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박지원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을 하시느냐, 질문을 하시느냐, 아직 조사해봐야 드러날 부분이 아니냐, 제3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질문을 역공하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궁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보들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조국이 홍준표가 주장하는 것을 자신의 그 글을 SNS에 가져가서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리면서 홍준표 후보도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 조국과 썸 타는 것이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조국만이 아니죠.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주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이 윤석열 후보가 따끔하게 지적했듯이 어떻게 해서 홍준표 후보는 박지원 게이트에 두 사람만 있었다고 단정을 하느냐. 박지원 게이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조사를 해봐야 나오지 않느냐. 어떻게 단정을 하느냐.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듯이 박지원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홍준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야권의 후보들과는 전혀 달리 혼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마치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과하라, 진상을 밝히라라고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 의혹이 이어지면서 홍준표 후보가 궁지에 몰렸다.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박지원 게이트가 터졌는데 많은 다른 후보들이 박지원 원장의 정치 개입을 성토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혼자서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공격하지 않고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할 수가 있느냐. 그랬어야 국민의힘 원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 원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토론회 전체를 보건대 홍준표는 폭망을 했고 윤석열은 아주 토론회에 아주 강했다.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홍준표 후보도 또 전략을 바꾸게 되겠지만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역선택을 노린 친민주당식 행태에 대한 많은 다른 후보들의 비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